집이 있는데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게 1순위가 오일 박스예요. 다른 거는 다 훔쳐가도 되는데 오일 박스는 훔쳐가면 안 된다고 오일 박스를 들고 2층으로 올라가는 언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요리할 때 레몬을 쓰긴 하지만 본인이 뭐 꽃류에 이런 것들을 쓰다 보니까 이 오일을 쓰면은 음식에 묻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손님이 하는 얘기가 향수를 뿌려가지고 화장품이 여기에 묻은 것 같다, 향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약간 언니는 좋아하지만 그것도 일일이 손님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조금 손님한테 쓸 때는 본인의 손을 조금 이제 잘 씻어가지고 좀 향을 안 나게. 왜냐면 꽃향 같은 거 진짜 음식할 때 내가 쓰고 난 다음에 조리를 하게 되면은요, 여자 향수 같은. 그 지금 베르가못 같은 거 여러분 한번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향수. 저도 에센셜을 하지 않고 누군가가 이 향을 만진 걸로 요리를 하는 식당에 가서 먹었다 그러면 기분이 좀 나쁠 것 같아. 저 여자가 향수를 바르고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그 정도로 강해요. 그리고 제라늄이나 일랑일랑은 특히 더 일본에 먹는 향수가 있대요. 그 먹는 향수를 느끼고 싶다. 되게 비싸거든요. 그러고 싶을 땐 여러분들이 제라늄이나 일랑일랑을 한번 손등에다 한 방울 떨어가지고 드셔보세요. 그럼 진짜 꽃을 먹는데 향수를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준비했어요. 왜냐면 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또 유튜브에다가 올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얘를 넣고 저는 두께방망이가 좀 커요. 그래서 끝까지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금방 이렇게 우윳빛이 돼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우유처럼 되지만 얘를 놓고 천천히 먹다 보면은 쌀뜨물처럼 흐려지거든요. 근데 저녁 때까지도 약간 그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놓고 먹으면 좋고 그냥 오일을 떨구면 오일리해서 여기 묻잖아요.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사람들이 이걸 먹었을 때 약간 거기가 쓰리다거나 따끔따끔거리거나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갈아가지고 먹으면 우리가 현대인들이요 산소가 부족하대요. 이 많은 산소를 들이키고 있는데 산소가 왜 부족하냐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숨을 이게 이제 태어날 때는 복식 호흡하지만 점점 가슴으로 쉬다가 죽을 때는 여기로 깔딱깔딱 거리잖아요. 근데 현대인들이 전부 다 여기로 숨을 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소가 뇌에도 잘 가지 않고 혈관을 타고 밑에까지 발끝까지 가줘야지 그게 이제 원활해지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산소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걸 돌리면서 산소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산소 포화도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럼 사실 스마트엔세시가 약간 고소해지면서 스마트엔세시를 그냥 물에다 타서 흔들어서 주면 사람들이 먹기가 좀 거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주면 페퍼민트 향도 나고 계피 향도 나고 레몬이나 자몽 향도 나기 때문에 얘가 부드러운 맛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드시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에 얘를 입을 헹궈내고 이걸로 다이제스트 제나고 클로버하고 오레가노가 들어간 저희가 만든 장디톡 오일을 블렌딩한 장디톡 오일을 하나를 캡슐을 만들어서 이 물과 함께 복용을 해요. 대신 복용하기 전에 반드시 두세 번 이불 목까지 가글해가지고 오물오물거려서 뱉어내야 돼요.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이 입 안에가 균이 자고 일어나면 제일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충치균으로 인해서 그 치매까지도 오는 이런 그 논문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치매가 걱정되시는 분들 아침에 일어날 때 반드시 헹궈줘야 돼요. 가끔 보면은 이빨을 닦는데 처음부터 이빨을 닦기가 조금 힘드신 분들은요, 그냥 그게 아침에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그냥 아침을 먹거나 뭔가 입에 넣어서 먹던가 침을 계속 삼키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일어나자마자 주방에 가서, 화장실 가서 바로 먼저 하는 행동이 저는 얘를 갈아가지고, 예, 제 입안에 자고 난 다음에 텁텁하면서 균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저한테 피해를 줄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질병은 염증이 일으키지만 그 염증 안에는요, 염증이라는 거는 바이러스나 균이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균을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먹어버리면 장으로 들어갈 것 같은 거예요. 위로 바로. 그래서 이렇게 헹궈가지고 뱉어내고 왜냐하면 레몬, 자몽, 오렌지, 만다린 이런 라임 같은 시트러스 계열들은 알코올이 80% 이상 함유되기 때문에요. 소독의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침에 헹궈주고 난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영배님 자꾸 거꾸로 갔다가 오고 있어. 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에 그리고 계속 이 타놓은 물을 계속 수시로 먹는 거예요. 근데 레몬을 갈아서 먹어요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사람들은요 레몬을 갈아서 먹어요라고 묻잖아요. 그래서 오이를 갈아서 먹는 거예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개념이 잘 보지 않고 그 가른 거를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 오는 사람이나 줌을 할 때 가끔 가다가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진짜 물을 준비하고 레몬을
7방울 정도, 5방울에서 7방울 떨구고 내가 원하는 오일, 내가 오늘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코로나가 걸렸을까봐 무서워 이러면요 여기다가 온가드 한 방울 떨궈가지고 같이 가르시면 돼요. 그리고 온가드를 캡슐에다가 넣어서 복용하시면 안심이 돼요. 제가 이게 듣는 걸로 책을 많이 읽는데 어제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분이 코로나를 걸려서 코로나의 과정을 갖다가 책을 엮었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누군가랑 접촉했는데 그분이 양성이었는데 본인이 양성이 걸린 거예요. 근데 원래 좀 지병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조금 힘들게 그거를 극복을 하면서 썼는데 와이프도 집에서 그 14일 동안 격리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책에서 자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와이프가 14일이 돼가지고 다시 이제 검사를 해서 양성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자기가 격리를 혼자 집에서 했으니까. 그런데 본인이 나오는 날 와이프가 짐을 싸서 병원에 들어갔대요. 근데 자기가 힘들게 병원에서 겪었던 일을 다시 와이프가 겪는 거에 대한 내용을 딱 보니까 아 이거 무섭구나. 이거 정말 한 달 동안에 가족이 돌아가면서 이런 고생을 하느니 내가 온가들을 사람들이 오면 같이 먹고 나도 먹고 온가들을 더 많이 챙겨서 사람들 만나면 전달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그 책을 듣는 순간에 저는 윌라 같은 책으로 이제 그 돌아다니면서 이어폰 끼고 듣는 책을 많이 읽거든요. 오늘도 책 한 권을 읽었어요. 네, 근데 그 책을 한 8시간 동안 읽어주는 건데 4배, 그 2배속으로 하면은 4시간이면 다 읽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읽을 때 어제 그 책을 읽었는데 진짜 코로나 걸리면 병원 가서 이렇게 생생하게 본인이 겪은 거를 이야기해 주는 거 들으니까 걸리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걸리면 내가 힘든 게 아니고 나랑 같이 접촉했던 사람이 열흘 이상을 요즘은 뭐 열흘이라고는 하지만 그전에 14일 전부 딱 채워가지고 격리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한 열흘 정도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나 만났던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니까 예, 또 그 사람이 옮기면 그 사람이 또 어떤 몸에 특히 폐 쪽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요 병원을 가도 조금 힘든 상황이 오더라고요. 예, 열이 나고 이러면 좀 위험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아, 나도 조심해야 되지만 나한테 오는 사람들도 좀 조심해서 살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온가드 네, 캡슐에다가 5방울 넣어서 그분들이 오면 같이 먹고 네,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갈 때 같이 또 먹고 갈 때 몇 시간 있다 가시잖아요. 네, 그러면 2번 먹는 거고 저는 그분들을 보내고 밤에 또 온가들을 또 먹어요. 왜냐면 진짜 그 책 보니까 그 자기가 그 힘든 상황으로 해가지고 나왔는데 아내가 다시 들어가. 그러니까 상황이 정말 웃기다기보다는 뭔가가 또 아내가 그걸 들어가서 자기처럼 똑같이 겪어야 되는 이런 것들을 또 예, 반복을 해야 되니까 진짜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행히 고성에는 많이 코로나 발생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걱정은 없지만 외부에서 가끔 들어오시는 분들 조금 이제 같이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자, 오늘은요 화요일이잖아요. 화요일은 무슨 날이냐면 아로마 미니 클래스예요. 요 책을 가지고 5주 동안에 반복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 책을 네, 가지고 계신 분 보셔도 되고요. 제가 오늘 보니까 그 전에 제가 본사에서 강의했던 자료가 제 PC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켜가지고 한번 그걸 보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제가 공유를 좀 할게요. 여러분들도 사람 만나면 온가드 잘 활용하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지금 코로나 백신 맞고 열나고 몸살나고 몸에 어떤 증상이 났을 때 어떻게 응급처치하냐고 문자가 가끔 오거든요. 지금 그냥 지나가는 사람보다는 조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요, 온가드를 1시간 간격으로 계속 먹으면 코로나도 어차피 바이러스를 넣어주는 거잖아요. 백신도. 네, 약한 걸 넣어주기 때문에 걔네들을 이기려면 우리가 면역이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온가드는 면역 오일이죠. 그래서 네, 면역 오일을 뭔가들을 먹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네 공유한 거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네,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그 책하고 같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제가 본사에서 강의했던 자료를 가지고 한번 켜봤어요. 일단 하기 전에 제가 문자가 왔는데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네, 네. 보여요. 네, 안 보이는 분들은 그거를 좀 어떻게 저도 줌을 잘 몰라가지고 본인의 핸드폰에서 보이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에센셜 오일의 역사? 네, 역사 있고 제 얼굴이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잖아요. 이게 네. 뜨면은 공유가 된 거예요. 네.
네, 이제 시작을 할게요. 이게 이 책에도 보면은요, 처음에 나오는 거에 역사부터 시작해서 에센셜 오일의 정의나 옛날부터 어떻게 썼던지 이런 것들이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 지도를 지금 펼쳐놓은 거잖아요. 이 지도에 보면은요, 이게 띠처럼 돼가지고 각 나라마다 이렇게 에센셜 오일이 역사가 있는데 몇천 년 전부터 있는 것들에 오일 그림 표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 뭐 프랑스나 인도나 인도, 이란, 뭐 로마 이런 데, 그리스 이렇게 딱 띠를 보면은요, 이게 실크로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중국이나 서양을 통해서 실크로드를 통해 가지고 어떤 서양의 것들이 문명에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보면은요, 이렇게 띠를 형성하면서 그 옆에 있는 나라한테 또 전달하고 옆에 있는 나라한테 전달하는데 오일을 가지고 옛날부터 식물을 가지고 전쟁도 되게 많았어요. 식물을 차지하고 왜냐면 식물은요 먹는 거하고 치유제로 쓰이고 국가고 그 왕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그 일반인들이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지배자들, 왕들한테는요, 어떤 전쟁의 대상이 됐었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것들이 있고, 또 고대 이집트에도 피라미드 몇천 년 된 거 안에 보면은 이렇게 지금 여자들이요, 여기 보면 제가 주석을 사용해 볼까요? 여기. 여기 보이세요? 제가 동그랗게 해야 되나?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할까? 제가 이거를 잘 못하는데 하는 이유는 이 줌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자료들도 올려줘야 되니까 여기 보면은요 여자들이 이제 빨간 거 지금 긋는 거 보이죠? 제가 그걸 긋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여자들이 어떤 그 얼굴에 색깔이 칠해져 있으면서 분 같은 거나 화장품 같은 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게 뭐냐면 여기에도 보면은요 여자들이요 이렇게 허브 같은 거를 움켜쥐고 있고 여기는 향도 맡고 있고 그리고 여자들이 이렇게 약간 보면은 옷 입은 자체가 되게 화려하게 옷을 입었잖아요. 공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에센셜 오일을 자기가 향을 맡고 서로 공유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옛날에 왕족들이 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벽화가 그림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도 보면 지금 여기에 있는 그림이 지금 남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하지만 이런 옥합 단지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옥합 단지. 이 옥합 단지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요. 향기가 들어있어요. 근데 보면은 여기 안에가 들어있는 것들이 뚜껑이 없고요. 이런 밀봉이 돼 있는데 빚어놨어요. 그래서 얘를 깨트려야지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옥합을 깨트려야지만 그걸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5천만 원, 1억의 가치가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네, 이거 지우고. 제가 마우스가 없어가지고, 마우스가 없어서 이걸 손으로 PC를 하려다 보니까 잘 안 되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밑에 보면 미라를 보면은요, 미라를 감싼 천이 있어요. 여기 미라를 감싼 천 보이시죠? 이 천을 조사를 했는데 시체가 썩지 않은 원인이요. 이 천을 옛날에 나무 같은 데 상처를 내서 거기에서 진액이 나오면 그거를 받아요. 받아서 거기다가 이 천을 담가놨다가 그 천으로 시체를 감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르나 샌다우드, 프랑키센스 보면은요, 어떤 작용이 있어요? 썩지 않는 방부의 역할이 있잖아요. 우리 오일도. 그러니까 이걸 활용해가지고 옛날에 시체나 어떤 것들에 보존해야 되는 것들을요, 그 보존하기 위해서 에센셜 오일이 아니죠. 그때는 오일을 이런 식물에서 채취해가지고 자기가 보존하고 싶은 것들한테 이렇게 활용을 해서 지금까지 썩지 않는 것들로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묻어 있는 게 바로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에센셜 오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쉽게 손에 에센셜 오일 32,000원이면 페퍼민트, 뭐 라벤더 이런 것도 손쉽게 또 99,000원짜리 프랑키센스 99,000원인가요? 제가 가격을 안 보고 뛰어가지고 네, 그 정도의 금액으로 에센셜 오일을 갖는다는 거는요. 지금 옛날에 썼던 왕하고 똑같이 에센셜 오일을 쓰고 있는 건데 그때는 먹을 수 없고 정제가 되지 않는 것들을 지금 더 순수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옛날에 왕이나 왕족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은 돈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돈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거나 다 죽는 사람 전부를 이렇게 시체를 이런 유황물이나 샌다우드 같은 거, 미르 이런 거에다가 감싸지 않았거든요. 네, 왜냐면 이런 것들은요 고가이기 때문에 왕이나 왕족들을 많이 행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은 손쉽게 지금 쓰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이게 프랑키센스. 근데 나무에 상처를 내면 너무 조금 나와서 그거를 이 나무의 눈물이다 할 정도로 조금 나온대요. 눈물처럼 맺힌대. 그거를 뚝 떼어가지고 가서 얘를 수증기 공법으로 증류하는 거예요. 근데 이 프랑키센스에 대해서 유튜브에 치잖아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나무가 처음에 이
소말리아 갔을 때 나무들이 너무 병들어 있고 아픈 데서 계속 얘네들을 채취하니까 나무가 힘이 없고 약해 있는 거죠. 이거를 채취를 했어도 별로 효과도 없고. 왜냐면 우리가 아기를 낳은 임산부가 아기한테 젖을 먹이려면요, 영양가 있는 걸 많이 먹어줘야지 젖이 잘 돌아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 나무도 어떤 어, 그런 보호해야 되는 그 관리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원주민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무작위로 계속 상처를 내서 상처 낸데 또 내서 거기에서 프랑키센스를 얻어내고 또 가가지고 그쪽에서 상처를 내고. 근데 나무 전문가가 거기에 가가지고 얘네들을 채취를 하고 난 다음에는요, 1년 동안에 못하게 6개월인가 1년 동안 그 동영상이 유튜브에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봐보세요. 채취를 못하게 해서 다른 데 지역별 채취를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것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거 채취했으면 얘네들을 또 영양가 있게 쉼을 주면서 걔네들을 놔두고 이쪽에 있는 거 채취하되 그 채취하는 부위도 나무에서 어느 쪽에 위치가 가장 많이 나오면서도 이 나무를 보호하면서 피해를 덜 주면서 그걸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알려줘가지고 그걸 채취하게끔 만드는 게 도테라거든요. 그래서 90% 이상을요, 좋은 에센셜 오일, 전 세계에서 있는 에센셜 오일 공급하는 원료가 나는 그 식물들을 독점을 해버려요, 도테라에서. 몇 년 전에 제가 미국 갔을 때, 한 6만 명이 모이거든요. 네, 6만 명이 모이는데 그분들 앞에서 오너들이나 관계자들,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 제가 듣잖아요. PPT를 띄우고. 그런데 저희가 거기 가서 영상을 보고 해요. 왜냐면 너무 커, NBA 공장, 그 농구장인데 너무 커가지고요. 내가 바로 앞에서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영상을 봐야지만 그걸 볼 수 있거든요. 앞에 다 스크린이 다 설치돼 있어요. 큰 메인 스크린이 또 있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영상들을 보여주면서 할 때 전 세계에서 에센셜 오일을 공급을 받을 때 90% 이상, 93%인가? 제가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가가지고 돌아다니고 옆에 있는 것도 구경하느라고요. 거기에 가면 신제품도 나오고 구경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강의를 잘 안 듣고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자세히는 못 들었지만 그거 봤거든요. 봤는데 이제 통역기가 잘 안 돼가지고 대다 안 되다가 했어가지고 제가 돌아다니니까 전파가 이제 잡히다 안 잡히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프랑키센스를 소말리아에서 얻는데 그 얻어내는 거에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나무 전문가가 가가지고 그 나무를 보호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이것들이 잘 나오게 할지. 예, 그리고 얘네들은 93% 정도를요, 독점. 그러니까 에센셜 오일 회사가 굉장히 많은데 그 회사들이 좋은 원료를 얻기 전에 도테라에서 먼저 가서 독점으로 계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전 양을 도테라에 주는 거죠. 소말리아가 전 양을 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오일 회사에서 이제 옆에 있는 나라들. 우리가 사포닌 성분이 꽉 찬 그 인삼도 많은 지역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예. 금살의 인삼을 알아주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주변에서도 인삼을 기르고 그걸 판매를 하지만 거기 걸 알아주는 건 뭐냐면 그 토양이나 적도나 위도가 딱 맞았을 때 이걸 키워내는데 제일 적합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라벤더가 있고 제주도에도 라벤더 밭이 있고 보면은 요즘에는 이제 허브 마을 해가지고 라벤더를 쫙 해놨는데 그 라벤더에서는요 이런 도테라에서 그 순수하게 불가리에서 하는 라벤더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들어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꽃이라고 같은 꽃이 아니고 식물이라고 같은 식물이 아닌 거죠. 원산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음. 제가 고대 이집트 설명하다가 이 프랑키센스 때문에 원산지에 갔는데 이거를 설명을 제가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에센셜 오일을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회사들에 있는 에센셜 오일하고 이거 우리 도테라 거하고 뭐가 다르냐? 가격이 거기가 더 싼데 거기 거 쓰면 안 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왜냐면 에센셜 오일은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우리가 마트에 가서 샴푸를 살 때도 사실 독용 거 이렇게 큰 거 똑같은 금액이라면 조금 용량이 큰 거, 아니면 좀 저렴한 거, 이런 거 살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에센셜 오일은요, 순수하게 정류하는 기법이라든가 원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독점을 해버렸거든요. 네, 그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거 물으셨을 때, 네, 에센셜 오일 중에서 도테라 거를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네, 제가 지금 보이는 게 보기네님밖에 안 보이네. 화면이 공유된 거 보이고 보기네님은 계속 보고 있어가지고 잠깐만요. 그리고 이제 다 보인다. 네. 제가 다 얼굴을 보고 하려니까 제가 공유한 그림이 잘 안 보여가지고 이것도 또 배워야 되겠어요. 네. 일단 5분이 보이고 있어요. 서아님하고 영배님, 미선님하고 승규님. 피곤하신데 누워갖고 잘 들으시네요. 예, 그렇게 누워서 들으셔도 돼요. 그냥 말소리만 들어도 되거든요. 네. 네. 인철님도 계시구나. 금승님도 계시고.
너무 익숙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그리고 어제 제가 이벤트 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겹치는 게 많아가지고 제가 급하게 저희 유저하우스 사장님한테 전화 드려가지고 일단 제가 어제 붙인 거 오늘 보내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 겹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해서 보내려고 네, 보내지 말라 그랬거든요. 어제 이벤트 하신 분이 지난번에 이벤트 하신 분하고 겹치는 분이 많았어. 제가 택배비를 아끼려고 그렇게 했어요. 네. 자, 그래서 또 한 번 넘겨볼까요? 음. 이게 안 넘어가네. 잠깐만. 됐다. 네. 그래서 이 인도에서 아유르베다 해가지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TV나 다큐멘터리나 유튜브에 보면은요. 에센셜 오일을 치면 인도가 되게 많이 나와요. 왜냐면 인도애가 향신료의 문화거든요. 향이 진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나라에서는요. 치유를 할 때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은 이마에다가 주전자에서 오일을 붓잖아요. 이걸 시루다라고 하는데 치유를 이렇게 해서 정신적인 치유나 뭐 두통이 있거나 몸이 안 좋을 때 이런 식으로 치유를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인도 예, 이제 그 놀러 가신 서양 여자분이시네요.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인도 분이 온 몸에다가 뭘 바르잖아요. 이게 진흙이 아니고 에센조 그러니까 이런 그 식물들을 허브들을요 갈아가지고 온 몸에다가 발라서 네, 마사지를 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서 치유를 하고 인도에 가면은 이런 약재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인도에서 그런 향신료를 많이 쓰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인도 같은 나라는 물도 없고 약간 좀 지저분하고 뭔가가 깨끗함에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길거리가 너무 지저분하고 물도 그러고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향신료가 발달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음식을 먹을 때 체하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설사 이질이 걸리니까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씨 종류나 허브 종류를 음식에다가 많이 넣어서 먹었더니 그런 것들이 덜 일어나니까 이렇게 허브들을 좀 인도라든가 이게 약간 동남아 조금 더운 나라 이런 나라에서 허브들이 잘 자라잖아요. 잘 자라는데 덥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물이 부족하고 또 먹을 거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어떤 위생관념은 아니죠. 예, 녹음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면 안 되고 예, 조금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음식에다가 이렇게 향신료를 넣어서 기생충이나 기생충 알 그리고 또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몸에 들어오는 것들을요 같이 얘네들 먹어주게 되면 안에서 정화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도 같은 데서 많이 네,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굉장히 성행했고 옛날에 그 뭐예요 화려했잖아요. 그 화려할 때 이 고대 로마 제국에요 이렇게 대중 목욕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로마 같은 데 놀러 가면은요 이런 걸 구경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아직도 이런 잔재들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있냐면요. 그때는 이렇게 많이 모여서 대중 목욕탕을 즐겼는데 여기에서 꽃 같은 거나 허브들을 같이 활용해가지고 그 이 로마 제국의 목욕탕들을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쳐보시면요. 이 그림만 있는 게 아니고 꽃이나 어떤 허브들이 굉장히 많이 막 이렇게 갖다 나르고 안에다가 증기하고 이런 것들의 사진도 많거든요. 여기에다가 허브를 같이 넣고 예, 목욕을 즐겼어요. 왜 즐겼냐면 이제 사교를 해야 되고 여기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이 안에서 어떤 그 사고 파는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같이 목욕을 하면서 성사를 했는데 그게 그 향을 맡으면 뭔가 우리가 이런 그 백화점 갈 때도요. 허브 향이 나잖아요. 레몬 향이라든가 시트러스 계열이 나면 충동 욕구가 생기고 기분이 좋아지고 먹고 싶어지고 이래서 주머니가 열리고 돈이 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도요. 그런 향을 집어넣어서 그 내가 어떤 사람들을 대접을 하는데 여기에서 대접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게끔 해서 성사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대중목욕탕이 유명했다라고 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이 안에서 허브가 같이 그리고 이제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또 어떤 그 바이러스라든가 균이나 이런 것들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옷을 벗고 같이 한 탕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약간 그 이런 데서도 균 같은 게 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허브들을 활용해가지고 활용을 많이 했대요. 그리고 이제 고대 그리스에 보면은요, 그 히포크라테스 나오잖아요. 히포크라테스는 의사분들이 의사 될 때 선언하는 거죠.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없다. 이 말은 여러분들 정말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히포크라테스가요, 100개가 넘는 허브를 본인이 직접 키우고, 예, 그 중에서 오레가노를 굉장히 많이 사람한테 적용을 했대요. 왜냐하면 오레가노가 이 음식에다가 고기나 음식에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 살균 소독을 하면서 강한 병원성 균까지도 없애기 때문에 이 장의 문제가 균으로 인한 거를 이제 그 히포크라테스가 알았던 거죠.
이제 몰랐어도 그런 약재를 썼는데 사람들이 좋아진 걸 보고 아, 이 식물들이 몸에 들어갔을 때 소화에 도움이 되면서 어떤 같이 먹어서 안 좋은 것들을 얘네들이 분해를 하고 예, 정화를 시키는구나. 이래서 많이 썼고 본인의 제자, 히포크라테스의 제자한테도요. 이런 식물에 대한 것을 많이 가르치고 해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아마 이분을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아로마를 조금 어느 정도 쓰시는 분들은. 음. 그리고 이제 중동에서도 이런 보면 책에 어떤 그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도 그려놓고요. 이 신체를 허브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네, 나와 있는 책이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또 연금술사나 의사, 연금술사, 철학자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사람의 어떤 신체적이거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영혼을 치유하면서 연금술사는 뭐예요? 옛날에 약간 이런 것들은 주술적인 것도 있잖아요. 철학자도 일반인은 아니죠.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썼던 게 허브였어요. 음. 그런데 이 허브들을 쓰다 보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그 허브에서 잘 꺼내서 써야 되는지도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증류를 하는 것들의 그 기법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 전부터 허브를 쓸 때 그 될 수 있는 한 그 허브들을 잘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꺼내 써야 되잖아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아비세나라는 분이요 의사면서 연금술사면서 철학자이기도 하는 분이요 증류를 하는 기술을 발견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증류법의 아버지라고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분이 그때 당시에는 좀 다른 분보다 우리도 TV나 유튜브에서 보면 좀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분들에 속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유명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겠죠. 뭐 음악의 아버지도 있고 뭐 어머니도 있고 어떤 것들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유명하신 분들은요. 꼭 뭔가가 이렇게 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연금술사이면서 철학자이고 네, 의사였던 분인 아비세나가 중류기법을 그때 도입을 해서 중류법의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에센셜 오일 하시는 분들은요. 또 이분을 또 다 아시죠. 모르면 또 간첩이죠. 이 에센셜 오일에서는. 그리고 이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근데 이 중국에서도 보면은요, 한문으로 된 거, 뭐 본초 강목이나 황제내경 이런 것들에서 에센셜 오일에 그림이 있으면서 그 그림을 설명하는 것들도 있고 이렇게 한문으로 에센셜 오일 얘네들 뭐라고 부를까요? 허브? 뭐라고 그러지? 약초라고 부르나요? 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책이 옛날에 몇천 년 전에도 이렇게 중국에서도 발견이 되거든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 그 책이 안에가 옛날에 어떤 질병이 있을 때 어떤 나무의 껍질, 어떤 뿌리에 네, 뿌리를 갖다가 다려서 먹이라거나 이랬을 때 효과가 있다는 것들이요.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중세의 유럽에는요. 유럽 때는 이렇게 그 전쟁도 되게 많았거든요. 십자군 전쟁이라던가 뭔가가 그때는요. 권력을 쥐어잡는 이런 것들에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이 전쟁을 치르다가 보면은요, 어, 병사들이 씻지 않고, 예, 막 지저분하고, 응가도 막 아무데나 하고 이렇고, 옛날에는 또 그냥 위생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아무데나 막 이렇게 변을 보고 막 이랬대요. 그러다 보니까 흑사병이 돌고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중세 유럽에서는요, 허브를 이용해서, 근데 그 허브를 처음부터 이용했던 거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이 전염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나거나 흑사병이 돈 지역마다 다니면서 도둑들이 반지라거나 그 죽어가는 사람 집에 들어가가지고 막 폐물을 훔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출몰하는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병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도. 그래서 이상하다. 저 사람들이 왜 그렇지라고 봤더니요. 그 비법이 뭐였냐면은 허브, 로즈마리나 지금 보면 솔잎 있잖아요. 솔방울 뭐 사이프러스라든가 어떤 식물들을 본인들이 지니고 다니거나 그런 것들을 본인이 미리 이렇게 빻아가지고 몸에다가 바른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지고 다녀서 그 사람들은 이런 해를 안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떤 왕이 이 식물들을 써가지고 아직 사람이 죽지도 않는데 거기 가서 막 이렇게 훔치고 이런 사람들을 또 보니까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전염병에 걸리지 않지라고 봤더니 허브를 이용해가지고요. 뭐 그 사람을 또 뭐 도둑질은 했지만 뭐 살려주고 내 비법을 알려주겠다 해가지고 막 살려주거나 아니면 뭐 죽이거나 이런 또 사건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또 이런 전염병이 돌 때 에센셜 오일이 또 많이 알려지기도 했어요. 에센셜 오일이 아니죠. 허브가. 네, 식물이 사람이 살기 이전부터 식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식물을 활용해서 사람이 아플 때, 네, 먹을 때 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로움을 얻는 거죠.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방어 기제. 자기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바이러스나 어떤 것들의 공격을 받을 때 그 에너지, 독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요, 사람이 활용을 해서 쓰는 거죠. 음.
근데 우리나라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고려, 어, 우리나라 지도 있고 중국 있잖아요. 이렇게 여진이라든가 요라든가 송 이런 나라들 제가 역사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런 그 보부상들을 통해서 어떤 화장품이나 분 같은 거 그 약간 그 종갓집 며느리들 돈 많은 이런 대갓집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을 이제 쓰잖아요. 그때 이제 이런 길을 통해서 에센시 오일도 예, 왔다 갔다 하고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일에 현대 오일의 개척자인데 현대에 들어와서 오일이 많이 알려지고 있잖아요. 이것도 또 이제 모르는 사람은 없죠. 예. 르네드 까테포세, 까테포세라고도 하고 가트포세라고도 하고 발음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분은요 시험에 많이 나온대요. 어디 시험에? 이 화장품 시험이라던가 아로마 이렇게 그 피부학 시험에 많이 나와요. 왜냐면 이분이요 에센셜 오일을 이 그 프랑스의 그 약간 그 부잣집에서 태어나신 분 같아요. 이분이 화학자 집안인데 실험을 하다가 그 실험이 터져가지고 불이 나서 본인이 화상을 입었는데 옆에 라벤더를 가지고 이제 그 화학자 집안이니까 향수라든가 뭐 이렇게 만드는 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손을 나도 모르게 이제 데였으니까 거기에 있는 라벤더 통에다가 딱 담궜더니 네, 우리가 데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오래 가겠구나. 얘가 쓰리겠구나. 화끈화끈거리면서 이 화기가 빠지는데 시간이 걸리겠구나 이랬는데 그게 화기가 바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연구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네, 발전을 시킨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장발렛이라는 분은요, 이 의사 선생님인데 이분이 최초로 에센셜 오일을 가지고 정신 관련, 그러니까 군사들이 이렇게 그 질병이 왔을 때 그런 걸 치료하는데 그걸 치료하다 보니까 이 에센셜 오일 향을 맡으니까 그 사람들이 제가 그때도 감정 테라피 이야기할 때 향수병을 이겼다 그랬잖아요. 이 허브 향을 맡고 티트리가 그 병사들한테 공급을 해가지고 상처 치유를 하라고 했는데 그 향을 맡았더니 내가 고향에 가고 싶은 생각이 약간 그 굉장히 그 우울증에 빠졌었는데 그 향을 맡으니까 고향 생각이 나서 다시 힘이 났어. 막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의사 선생님도 그런 것들을 계속 귀에 듣다 보니까 에센셜 오일이 정신 관련해도 좋구나라고 해서 최초로 사용을 했던 의사예요. 근데 그 전부터 사용을 했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명한 어떤 분이 먼저 내가 이거를 발견해서 우리가 어떤 특허를 낼 때도 다 쓰고 있었지만 내가 특허를 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특허권을 내가 갖는 것처럼 이분이 최초로 의사이면서 이런 책을 펴내고 또 이제 많이 알리고 본인이 이런 제자들을 양육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분이 많이 유명해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생화학자면서 피부 미용 쪽에 화장품을 만드시는 이제 마가렛 모리 여사라고 이분 같은 경우도요. 에센셜 오일을 이제 활용해가지고 화장품도 만들고, 네, 피부에 좋게도 만들고. 그러니까 에센셜 오일을, 그때는 에센셜 오일이 아니었죠. 허브를 가지고 어떤 화장품을 만들거나 향수를 만드는데, 천연 향수를 만들 때, 그 꽃을, 라벤더 꽃을 이렇게 따는 사람들이나, 로즈마리를 취급하는, 이렇게 찝는 사람들이 보니까 손이 깨끗하고 얼굴이 맑고 다른 사람보다 피부가 좋으면서 약간 그 사람들은 기분이 좋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아, 저 사람들은 왜 건강하지라고 봤더니 그 허브를 취급하는 사람들이 그걸 접하니까 그 향을 맡고 기분이 좋고 잠도 잘 자고 예, 피부도 좋아지고 그래서 아 이거는 뭔가가 있다 보다라고 해서 이런 사람들이요 연구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화장품에 접목하는 거죠. 옛날에는 왕이나 귀족들만 향수를 쓰는데 향수 자체도 천연의 것을 썼잖아요. 근데 그 천연의 것을 쓰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왕들이나 이런 것들을 쓰는 것들을요 그 서민들은 되게 그 사람들을 선망의 대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똑같이 따라하기 위해서 향수가 화학적으로 만든 향수가 이제 확 퍼진 거잖아요. 화학적으로 석유를 가지고 만든 향수가 옛날에 귀족들이나 썼던 그 비싼 것들을 재현해내면서 그거보다 더 좋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공을 세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또 많거든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향수에 대한 역사도 보면은 그래서 이 세 분은 알아두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에센셜 오일을 다른 분한테 전달할 때 네, 이야기해 주시면 좋아요. 지금 몇 시인가요? 43분이네 벌써. 네. 그래서 에센셜 오일의 기초 해서 이제 네, 허브. 에센셜 오일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여기 보면 병에다가 증류기법을 통해서 넣었지만 사실 허브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쓰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에센셜 오일이 뭐냐라고 보면요. 사실 여기 보면 식물 내 에센셜 오일이 하는 일을 보면 이 지금 사슴이 어떤 것, 그 식물을 가서 먹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향을 내뿜어서 이 식물이 동물들한테 먹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향을 내뿜어서 벌을 오게 하고 꽃을 오게 하고 지금 보면은 그 새들도 와서 이런 것들을 쪼아 먹잖아요. 쪼아 먹으면은요, 식물들은 왜 동물들이나 이런 나비나 이런 것들을 자기한테
향을 풍겨가지고 끌어들이냐면요. 자기가 번식하기 위해서. 우리도 평생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평생 몇천 년을 살고 싶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세를 만들어내잖아요. 그건 본능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자들이 생리를 하면 엄마가 생리를 하면 딸이 무의식 중에 따라하는 게 뭐냐면 그 본능이거든요. 이 식물들도요. 자기가 걸어가지 못하고 직접 가서 수정을 못하기 때문에요. 이 동물들을 유혹하거나 식물들 그 벌이나 나비를 유혹해요. 그러니까 이 동물들이 가서 얘네들을 먹으면서 네, 꽃을 먹게 되면 씨도 같이 먹겠죠. 그러면 그 씨가 변으로 나와가지고 이 씨를 그 자리가 아닌 동물들을 움직이니까 이것들을 먹고 다른 데 가가지고 변을 보게 되면요. 그 씨는요,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나와서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또 이 나무들이, 이 식물들이 퍼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서 식물들이, 네, 똑똑하게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 피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람이 꺾어서 사람들한테 선물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벌이나 나무를 유혹하는 거예요. 왜 유혹하냐면 내 스스로가 이세를 만들어내지 못해 수정을 못하기 때문에 벌이나 나비 가끔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을 이용하는 뭐 민들레도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식물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벌이나 나비를 이용해서 와가지고 꿀을 먹고 단 걸 먹으면서 발에 묻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호박을 키우다 보니까 호박 같은 경우는요 암수하고 수수가 네. 이게 남자하고 여자 꽃이요 따로따로 피어요. 그런데 얘네들이요 꽃이나 그 나비나 벌이 이거를 여기에 앉았다가 이쪽으로 와서 수정을 해줘야 호박이 열려요. 근데 만약에 벌이나 나비가 없다, 내가 집에서 호박을 키운다라고 하면은요 어떤 그 도구를 이용해서 뭐 면봉이라던가 아니면 숯 꽃을 따가지고 암꽃에다가 이렇게 비벼줘야 된대요. 그래야지 수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에 본인이 못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꽃은. 식물들은. 그렇기 때문에 향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죠. 그 유혹하는 향을 사람이 썼을 때 얼마나 그 에너지가 센 것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양리작용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설명이에요. 근데 이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까지만 설명. 왜냐면 이거 하나도 사실은 설명이 한 30분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여기 있는 에센셜 오일이란 요거 하나 가지고도. 그래서 시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페퍼민트 이파리가 있죠. 여기 페퍼민트 이파리. 아이고 넘어가 버렸어요. 페퍼민트 이파리를 현미경으로 확대를 했더니 안에 벌레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벌레가 아니고 향기 주머니예요. 휘발성 향기 분자라고 그러잖아요. 향기 분자가 우리가 페퍼민트를 그냥 향을 맡는 거하고 페퍼민트 이파리를 손으로 으깨잖아요. 그러면 향이 더 세져요. 왜냐면 휘발성 향기 분자가 터지는 거예요. 이 알갱이가. 근데 이 알갱이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람의 코를 통하거나 피부를 통해서 들어가가지고 후각 전구를 자극하잖아요. 그래서 몸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날려가지고. 근데 그 향기 주머니를 에센셜 오일 병에다가 중리기법으로 받아낸 거죠. 그래서 이 페퍼민트가 우리 한 병, 15ml, 이렇게 손가락만한 15ml 한 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요, 이 페퍼민트가 13kg가 있어야 한 병을 만들어요. 사실 페퍼민트 1kg만 가지고도 이렇게 즙을 짜잖아요. 그럼 몇 병도 만들 수 있어. 근데 그 몇 병도 만들 수 있는데 13kg가 왜 필요하냐? 바로 여기 있는 휘발성 향기 분자, 향기 주머니 있잖아요. 이 벌레 알처럼 생긴 거, 이것만 꺼낸 거거든요. 중립기법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13kg의 페퍼민트가 있어도 즙이나 거기서 나는 물이 아닌 이 향기 주머니만 꺼내기 때문에 네, 에센셜 오일이 양리작용이 훨씬 센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는 그 부위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페퍼민트 아까 보여줬던 거하고 클라리 세이지도 현미경으로 봤더니 저렇게 벌레 알처럼 진저, 생강도 저렇게 이 향기 주머니를 가지고 있어요. 로만 캐모마일도 향기 주머니를 알처럼 가지고 있잖아요. 타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마조랑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식물 말고 모든 식물이 이렇게 향기 주머니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향기 주머니가 몰려 있는 게 아니고요. 꽃에도 조금씩 있고, 이파리에도 있고, 줄기에도 있고, 뿌리에도 있고, 네, 꽃에도 있고. 그렇지만 유독 그 시트러스 계열이라 그래서 과일류들에 있는 것들은요, 그 중력기법이 아닌 압착으로 인해서 뽑아내요. 왜냐면 걔네들은요 알코올 성분이 또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에센셜 오일을 여러분들이 한 병을 받았을 때 이게 이렇게 작은데 이게 이렇게 비싸라고 하는데요. 페퍼민트 13kg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페퍼민트 이렇게 화분에 꽂혀 있는 거 이렇게 이파리 난 거 네, 가끔 몇천 원 주고 2,500원, 3,000원 주고 봄 되면은 사서 이제 화단에다 놓잖아요. 이렇게 창가에다가 그럼 금방 말라 죽죠. 예. 그 물을 안 주거나 물을 너무 많이 과습을 되게 해가지고. 근데 그 페퍼민트의 이파리가 13kg가 있어야 돼요.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13kg는 페퍼민트 이파리 하나 따가지고 요만한 덩어리, 제가 이제 이거를 좀 끌게요. 이제 공유를 중지하고
이제 여러분들 다 보이네요. 그것만 보고 하니까 답답해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 네, 여러분들 다 보여요, 이제. 아, 네, 그 조그만 거 한 병에 13kg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요만큼의 덩어리를 주면서 네가 살을 빼야 되는데 이만큼이 1kg야 라고 하는데 사실 페퍼민트 이파리 이만큼이 1kg 안 나오거든요. 엄청 많이 있어야지 1kg가 되는 거잖아요. 엄청 많아야지 이파리니까. 얼마나 휴지도처럼 얇아요. 그거를 1kg를 만들려고 해봐요. 진짜 많은 양이 있어야 되는데 13kg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왕족인 거야. 그 페퍼민트 13kg를 한 병에 한 거를 여러분들 물론 32,000원이 적다라는 건 아니지만 옛날에 그 정도를 쓰려면요 못 써요. 제가 지금 비행기 타고 미국을 가면 몇 시간 만에 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100년 살았던 거에 비해서 지금은 1000년 산다 그러죠. 왜냐면 시간을 단축하니까. 여러분들 뭐 이렇게 부산 갈 때 금방 가잖아요. 근데 옛날에 어떤 사람이 부산 간다고 해봐요. 몇 개월 걸려서 걸어갔다 오잖아요. 그럼 그 세월을 뭐라 그래. 세월을 버리니까 100년을 사는데 우리는 세월도 아끼잖아요. 금방 왔다 갔다 하고 뭐 10시간 걸리는 거리를 차를 타고 가면은 뭐 30분 만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것만큼의 시간을 번다 그러는데 사실은 에센셜 오일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못 썼는데 지금 여러분들은요 어마어마한 혜택을 사실은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음. 자, 오늘은 여기까지 50분 수업이 딱 좋아요. 2분 추가 됐는데 제가 한번 찍어가지고 여러분들 올려줘야 되니까. 자, 이제 질문이나 내가 오늘 이거를 듣고 네, 어떤 것들은 몰랐는데 알았다 하시는 거 여러분들 자꾸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저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네, 제가 이거 찍을 동안 누가 얘기해 주실래요? 네, 누구? 대양님 반가워요. 어제 못 뵈가지고 어제 안 들어왔죠? 제가 어제 이 영상 자체를 25명만 딱 보이게 해놔가지고 네, 25명 이외에는 그 화면 없이 하는 사람들은 아예 안 보였거든요. 음. 팀장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네, 반가웠어요. 할 얘기 있으세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떠세요? 들으니까 좋았어요? 음. 자주 들어오세요, 앞으로. 네. 오늘 도장 찍었어요, 제가. 그리고 다음 주하고 4일하고 11일 날 고스키 님이 감정 테라피 오일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내일 혹시 나는 이런 체험 사례가 있는데 한 네다섯 가지를 이야기해 주겠다 하시는 분. 내가 요 근래에 이런 체험을 했는데 진짜 이거는 같이 공유를 해야지만 된다. 이런 체험. 내일 해주실 분. 선착순 한 분. 없어요? 제가 얘기하면 다 안 믿을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다른 분들이 네, 같이 듣죠. 아까 저희 아들이 들어왔던데 저희 아들 아까 문자하다가 엄마 주말인데 들어올래? 그 막내 아까 봤는데 어디 갔지? 저희 아들 엄마 나가버렸네요. 아까 아들 들었었는데 그러면 제가 누구를 그 오하영 원장님 해주시면 좋은데 오하영 원장님 바쁘시죠? 네. 오하영 원장님 들어오셨는데 오하영 원장님 진짜 체험살이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오이를요 또치하고 콩이를 키워요. 강아지인데 또치하고 콩이한테 본인은 오이를 내진탕 이게 화장실에서 넘어졌을 때 코파이버 3분의 1밖에 안 먹는데 콩이하고 또치가 아프잖아요. 코파이버 한 병을 써요. 한 번에. 네. 그 체험 사례가 어머님도 체험 사례가 엄청 큰 게 있고 또 계속 오이를 쓰시기 때문에 체험 사례 굉장히 많은데 바쁘셔가지고 한번 해주시면 좋은데 왜냐면 여러분들이 긴가 민가 이렇게 해서 될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사실 네, 그럴 때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오늘 이 수업이 이렇게 공부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 체험이나 오일 그냥 페퍼민트는 어떻게 쓰고 막 이런 게 좋아요. 어떤 게 더 좋아요?
사용 공부보다는 방, 대화가 좋아요? 은혜님 사용, 어떻게? 사용할 오일이 있는데 음. 그 오일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그런 거예요. 아, 그런 거. 네. 어. 그 오일이 지금 저번에 선물 주신 것들 있잖아요. 실루엣인가요? 왜? 좀 비싼 거 주신 살루벨. 왜? 살루벨은 두 실루엣. 손으로, 살루벨은 택배가 왔을 땐 두 손으로 받아야 돼요. 이거 주셨는데 어디에 쓸지를 모르겠어요. 이거 정말 이거 세상에. 아시네요. 어, 아, 어디에 쓰는지 몰라. 그러니까 오일은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얘를 어디에다 써야 될지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면요. 네, 살루벨을 일단 따셔가지고, 네, 네, 따셔가지고 세수를 하고 난 다음에, 예, 네. 로션이나 이런 데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열려요, 그게. 잘 안 열리는데 수건 같은 거 대고 열면 열리거든요. 아, 이거요? 그거를 나중에 지금 하면 쏟을 수가 있으니까 화장품을 준비해놓고 거기다가 3분의 1을 넣으세요. 3분의 1. 예. 향기도 되게 좋아요. 근데 그 궁 테라피에도 넣으면은 남자들 전립선에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살루벨이 어디에 좋냐면요. 이런 체험들이 많아요. 살루벨을 얼굴에 이제 기미 주근깨나 잡티나 주름에 많이 쓰거든요. 미백에. 그 용도로 앰플로 나온 거예요. 고가의 앰플이에요. 그 10만 원 넘어요. 10만 원 네, 넘죠. 네. 네. 근데 그거를 앰플로 쓰는데 어, 얼굴에다가 바르다 보니까 눈이 다 좋아져가지고 안경 벗으신 분 많아요. 여기 계시는 오하영 원장님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 살루벨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에센셜 오일이 원액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눈에다가 잘못해서 눈에 들어가면 눈 따갑고요. 매워요. 음. 그래서 눈에 바를 때는 조심하시고 눈에서 조금 멀게 하시고 이걸 쓸 때 원액을 바르는 것보다 공병을 3개를 준비하셔가지고요. 얘를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나눠가지고 코코넛을 넣고 내가 프랑킨이 있다, 뭐 제라늄이 있다, 궁에 들어가는 게 있으면 몇 방울 넣고요. 그걸 코코넛 넣고 채워가지고 앰플로 쓰시되 그거를 희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전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저렇게 좋은 거를 따지도 않고 사용을 못하고 있다라고. 대전이 그죠? 지금 네. 놀랬죠? 저는요, 저 살루벨에다가 살루벨 한 뭐 3분의 1? 나 야로폼을 또 채워요. 그리고 프랑킨센스나 이제 갖고 있는 오일 넣은 다음에 코코넛 넣은 다음에 그걸 앰플처럼 바르거든요. 정말 좋아요.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이것도 알려주세요, 이거. 테라지. 네, 테라지? 네, 네. 테라지예요? 테라자임. 테라자임, 테라지. 테라지. 그 효소예요. 그거 소화. 소화, 효소. 음. 그 위나 장에 되게 좋고요. 피부에 문제가 있을 때 그거 먹으면 되게 피부병에도 좋고, 네, 여드름 난 애들한테도 좋아요? 네 좋아요. 여드름난. 근데 아, 주지 참, 말고 사장님. 은행잎 드세요. 왜냐면 인미산. 그게 드셔보시면요 장도 편해지고요. 변비나 설사에도 좋고 위장을 효소가 들어가가지고요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아, 제가 지금 테라자임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저희 조카가 음, 그거 뭐죠? 위축성 위염? 음, 위축성 위염을 알았었는데, 음. 예, 그거에도 좋을 것 같은데, 괜찮나요? 괜찮아요. 그것도 좋아하실까요? 테라지로? 네, 근데 이제 일단 그런 거 먹기보다 먼저 기본적인 거 알잖아요. 예, 장애도. 네, 그거 하고 예, 난 다음에, 왜냐면 이런 좋은 효소나 좋은 유산균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주기 이전에 우리가 예, 새 가구를 드릴 때도 먼저 한 가구를 버리고 나서 새 가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네네네. 좋은 거를 넣어줄 때 내 몸에 안 좋은 것들이 있는데 걔가 들어오면 힘을 많이 못 써요. 그러니까 음, 장지톡을 음, 해가지고 먼저 깨끗하게 새 가구를 드리려면 이제 청소부터 싹 음, 하고 낡은 음, 가구를 버리고 난 다음에 새 가구를 드려야 빛이 나잖아. 예, 예, 그러니까 예. 저희가 다이어트를 할 때도요, 장지톡을 하면 훨씬 빠르거든요. 왜냐면 음, 장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으면 다이어트 할 때도 소용이 없어요. 음, 깨끗해야 뭔가가 내가 일할 자세가 돼 있어요. 저희도 뭔가 예, 할 때 지저분하면 하기 싫잖아요. 음, 근데 먼저 뭔가가 깨끗하면은 하고 싶은 자세가 달라지는 것처럼 네, 공부방에도 들어갔는데 지저분하면 공부하기도 싫거든요. 네, 맞아, 맞아. 청소도 예. 너무 많이 안 하면 더 하기 싫어요. 그렇기 음, 때문에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해준 다음에 걔를 넣으면은요 훨씬 효과 좋아요. 그러니까 음, 우리처럼 장기톡을 하고 있는 분은 먹었을 때 효과를 더 보고 맞아. 만약에 테라지나 저는 이제 테라지로 이제 그 미국에서부터 했기 때문에 테라자인보다는 테라지라는 말이 좀 편한 것 음, 같아요. 음, 그거를 저희는 써도 효과가 훨씬 좋죠. 왜냐면 이게 계속 장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청소를 했기 때문에 걔가 들어와서 번식이 잘 되니까 음, 제가 여기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천연으로 어떤 비료 같은 거 만들 때, 이렇게 EM 같은 거 있잖아요. 좋은 균.
네. 미생물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증식을 해서 밭에다가 주면은요 밭이 살아난다 그러거든요. 그럴 때 증식할 때 따뜻한 온도라든가 뭔가가 맞춰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안에도 내가 그런 것들을 넣어서 효과가 좋으려면 걔네들이 증식하기 좋게 장의 환경을 먼저 깨끗하게 해주고 비워준 다음에 걔를 넣어줘야 들어갔을 때 훨씬 이게 그 효과가 탁월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살르베를 안 쓰고 있다는 게 참 그래요. 그거 빨리. 그리고 깜짝 내가 놀랐어. 비슷한 우유 있다. 그러면은요. 향기는 되게 좋아요. 좋아. 향기는 너무 좋은데 응. 아무리 찾아봐도 무슨 아, 유튜브에 살루베리나 네. 영어를 할 줄 아시면요. 영어로 인툰이 아니고 살루베리 옛날에 우리 그 뭐지? 뭐였어요? 외국에서 들어올 때. 외국에는요. 그 사례가 되게 많거든요. 죽은 신경도 살리고 눈도 좋아지고 어떤 그 내가 흐름이 없을 때 그런 데다가 발라주면은요. 따뜻해지면서 그 기능이 살아난다라는 그런 체험 사례가 외국에 되게 많아요. 아, 이렇게 들어간 것도 나오나요? 그런 거는 배제님은 탄력이 내일 있으면서 네. 그 바르실 때요. 꼭 여기 네. 림프선에 꼭 바르세요. 림프선 이렇게? 여기가 더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면 진짜 여기가 없어지면서 탄력이 생기면서 올라붙더라고요. 탄력이 많이 생겼거든요. 저도. 그래서 바를 때 꼭 여기다가 여기 림프선에 꼭 여기다 발라주세요. 여기 이렇게. 네. 정말 좋아요, 살루벨.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내일은요, 누가 해주실 거라 그랬어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선물을 줄 때 좀 다양하게 주고 싶어가지고, 뭐를 사놨냐면요, 자일리톨 사놨어요. 자일리톨이 설탕처럼 달잖아요. 근데 이제 핀란드산 100% 자일리톨 사놨는데, 그걸로 페퍼민트하고 오일을 여러 가지 제가 장미도 한번 넣어서 만들어 보려고요. 그래서 사탕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이벤트 할 때 그것도 이렇게 나눔으로 하려고 5봉지 사놨어. 근데 그 자일리톨이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정말 좋더라고요. 나쁘게 얘기하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애들이 이렇게 그 실험을 했는데 그 과학자들이 그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는데 40 몇 프로가요. 애들이 충치가 생기는 거를 자일리톨을 계속 그 먹게 했더니 제가 아까 써는 47.1%. 핀란드에서 123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애들을 5살, 6살들을 상대로 했는데 그거를 먹게 했더니 충치가.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단 거를 먹으면 충치가 생길 것 같은데 이거는요 칼로리가 0이에요. 그래서 설탕 같지 않은 칼로리가 없기 때문에 그 충치가 우리가 이제 단 거를 먹거나 뭔가 음식을 먹으면 이빨을 이렇게 감싸잖아요. 충치가. 네, 균이 감싸잖아요. 그걸 먹으려고. 근데 먹을 때 이 자일리톨이 다니까 막 먹게 돼. 막 먹게 되는데 이게 0칼로리이기 때문에 허해서 죽는데 걔네들이 먹어서 허해서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예, 자기네들이 뭔가 먹었는데 먹은 것 같지 않은 거죠. 공갈빵을 먹는 거죠 얘네들이. 그래서 유튜브에 한번 자일리톨 쳐보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페퍼민트나 레몬이나 이런 거 베르가못을 활용해가지고 자일리톨 사탕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선물하려고 오일 많이 넣을 거예요. 향 진하게. 장미도 한번 넣어서 내일 당장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벤트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한 봉지씩 이렇게 통에다가 넣어서 주면 여러분들 이빨 닦고 먹으래요. 그거는. 이빨 닦고. 그리고 여러분들 단 거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저도 가끔 이렇게 그 마카롱 하나씩 먹는다 그랬잖아요. 카페 같은 데 가면. 여기 온 뒤로는 이제 카페 갈 일이 거의 없어가지고 고성 가면 진짜 그 어디예요? 베스킨 라빈스하고 막 이런 데 가거든요. 빵 파는데. 네, 가서 이제 마카롱 하나 먹는데 사실 그런 거 먹는 것보다 이 자일리톨을 된 사탕을 만들어서 네, 단 거가 땡길 때 네, 먹으면은요 이빨에도 되게 좋고 이빨을 애들은 잘 못 닦으니까 그런 애들을 위해서 주면은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뭐를 해서 조금 이렇게 다양하게 드릴까라고 했을 때 네, 자일리톨 사탕인데 그런 것들은 유튜브에 만드는 게 되게 많은데 이 페퍼민트나 오일을 넣어서 만드는 거. 근데 저희 도테라가 진짜 좋은 게 뭐냐면요 오일을 먹을 수가 있고 원료잖아요. 탈모에 관한 것만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생리통에 관한 것만 해서 이제 그 사람들 케어해주는 한의원이 있고 어떤 화장품만 하는 데 있는데 도테라는 저희는 정말 좋은 게 뭐냐면 그 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든지 블렌딩을 해서 만들 수가 있어서 진짜 좋다는 거. 정말 좋은 거를 만났다는 거.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사탕을 만들어서 한번 이벤트 또 100년 이벤트를 한번 사탕으로 해보면 어떨까. 다양하게 한 3가지 종류를 해가지고 제가 먹어보고 제일 괜찮은 걸로 해서 3가지나 5가지를 해가지고 또 이제 그거 뭐예요? 색소는 안 좋으니까 우리 천연으로 어떤 분말 있잖아요. 천연 분말. 뭐 녹차가루라던가 아니면 당근가루나
어떤 그 비트 같은 거 활용해가지고 색깔도 넣어서 만들면 진짜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거 어디죠? 이거 있어. 제가 뭐 사러 들어갔는데 아이디어스에 들어가서 이거저거 검색하다 보니까 사탕인데 굉장히 맛있게 생긴 사탕이 있는데 이걸로 만들었더라고요. 자일리톨로. 근데 모양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자일리톨 그전부터 저는 자일리톨이 좋은 거 알았거든요. 이게 그냥 먹으면 좋다고 해서 저는 한 봉지 사다 놓고 커피 마실 때 달달한 거 먹고 싶을 때 사실 자일리톨을 이렇게 한 숟가락 넣으면요. 설탕하고 똑같아요. 오히려 설탕보다 더 맛있고 입에서 녹는 게 진짜 사르르 녹는 게 정말 얼음이 녹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여러분 자일리톨 못 드셔보셨죠? 한번 드셔보세요. 근데 그게 비싸지도 않아요. 한 봉지에 10,000원 조금 넘나 이렇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 알았는데 아이디어스에서 어떤 것들을 이제 비누 만드는 거나 아로마를 활용해서 어떤 걸 만들지라고 이렇게 봤을 때 사탕을 봤는데 진짜 맛있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사탕은 사실 이제 이빨 썩으니까 선물해준 사람이 더 나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안 좋은 예. 것들은 선물해주면 더 나빠. 특히 치아 선물해주는 사람 나빠. 그 밖에 있는 것들, 샴푸 이런 것들. 본인이 모르고 하는 거겠지만 그런데 진짜 좋은 게 사탕이 있구나. 이거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드릴게요. 저도 그거 해보려고 했는데, 사장님. 그래요? 그다 온가드를 넣어서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애기들도 감기 걸렸을 때 그거 사탕이라고 먹이면, 네. 그다음에 레몬 넣으면 치아 미백에도 좋을 것 같고, 저도 그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직 주문을 안 했거든요. 아, 진저를 넣어도 좋을 것 같고, 그 나는 주문했지. 자일리톨에다가. 그래서 오늘 아, 왔지. 그러셨구나. 근데 제가 미국에 해명 가잖아요. 네. 거기에서는요, 우리 애들 보면 이렇게 동그란 거, 문방구 앞에 보면 돈 100원이면 돌리면 사탕 나오잖아요. 네. 본사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컨벤션장이에요. 그런 것들이 군데군데 설치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밖에 안 나오잖아요. 진저 사탕하고 온가드 온가드 사탕, 사탕. 그리고 또 예, 이지아 사탕 이렇게 세 개는 먹어봤죠. 예, 예. 거기 예. 가면은요, 종류별로 페퍼민트 사탕도 있고요, 레몬 사탕도 있고요, 아, 사탕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돈을 음, 동전을 넣고 돌리면 나오게끔 해놨어요. 아, 그래서 페퍼민트 사탕도 먹어봤고 여러 가지 사탕 이렇게 음, 음. 이제 짤짤하게 돈 가지고 다니고 거기서는 살 때 돈으로 사니까 남는 것들의 돈을 거기서 쓰라고 활용하라고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애기들 사탕 빼먹는 거 같이 이렇게 문방구에 있는 거 똑같은 거 해놓고 동전 하나 넣고 돌리면 나오게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면 좋을 것 같아. 우리가 이벤트 같은 거나 집에서 모임 할 때도 그런 거 준비해가지고 사탕 같은 거 해서 하나씩 이렇게 포장해서 나눠주고 모이세요 하면은 또 이제 비누나 이런 그 폼 클렌저 이런 거 만들어서 또 같이 나눔하면서 모이게 하면 또 많이 오거든요. 은혜님. 그래서 그런 것들 친구들한테 선물할 때 사탕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엄청 쉬워. 사탕을 그냥 녹여. 자일리톨을 녹여서 네, 붓기 전에 바로 페퍼민트를 떨고 많이 네, 제가 왜 이런 거를 생각했냐면, 어떤 그 카톡을 보다 보면은 선전이 뜨잖아요. 그때 칠레산인가? 이게 젤리인데, 너무 맛있게 생긴 젤리인데, 뭐 이 간식을 못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먹고 안 먹는 사람은 없다. 막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젤리인데 제가 원래 젤리 같은 걸 좋아해. 그래서 그걸 샀는데, 초록색인데요. 먹었는데, 이 젤리를 씹는데 페퍼민트 향이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페퍼민트를 가지고 사탕이나 이런 거 만들면 어떨까라고 했을 때 맞다. 자일리톨을 가지고 만들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그 아이디어스를 보게 됐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나는 젤리 중에 하나가 또 장미 향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물론 진짜 향이 아니겠죠. 근데 제가 이제 장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벤트 할 때 비싸지만 장미를 넣어서 장미 사탕을 네, 여러분들 진짜 옛날에 태어나지 않고 지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고가의 장미 사탕을 어디서 먹어보겠어요. 그죠? 맞아, 맞아. 예, 예. 우리 벤치님 내일 그러면 체험 사례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일 한번 더 얘기해 주실래요? 아니, 저번에 제가 말씀드려서 또 해도 되나 싶어. 저 사례는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응. 그래서 아까 손을 안 들었어요. 저번에 한번 해서. 사례가 근데 계속 생기고 있잖아. 예, 계속 생겨요. 이게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저만 맨날 맨날 떠들고 있는데 아, 저도 떠들면 안 되죠. 예, 해도 된다 그러면 저도 몇 가지 발표를 할게요. 네, 그러면 내일 네, 10시에 해주시고 네. 선생님도 샬르벨 네. 써보시고 또 이제 오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 있다 그러면요. 이야기해 주시면 좋아요. 조금 더 이제 체험 좀 해보고 더 하고 네, 장식하는 거 체험한 거 나중에 네. 지금 또 한동안 안 먹었었거든요. 장독하는데 계속 설사를 하니까 음. 배에서 또 막 가스가 차갖고 어떻게 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끊었다가 또 말씀하셔갖고 또 어제부터 또 먹기 시작했어요. 그럼 좀 줄여서 드세요. 작은 양. 5방울 근데 드셨다면 두세 방울. 세 방울씩 먹다가 지금 이제 한 방울로 다 했는데 오늘 계속 화장실 갔거든요. 그랬구나. 먹는 건 좀밖에 안 먹는데 계속 음, 갔거든요. 그래서 음. 이제 이따가 이거 한번 먹으려고.
네네네. 드셔보세요. 먹고 이제 아까 이거 또 먹었거든요. 잠복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거 먹고 이제 좀 괜찮아지면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어요. 네. 근데 아이고. 회충제도 사다 놨는데 회충제 안 먹어도 되죠? 근데 제가 해충제 먹으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왜냐면 그것도 약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계속 화장실을 가니까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제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해충약 먹는 거는 저는 권장해요. 왜냐면 그게 논문을 보면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분개하면서 이런 영상도 찍어요. 그 유명하신 분들이나 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가끔 찍는 거 보면은요. 해충제 약에 대해서 찍거든요. 그거는 네. 100원도 안 되고 사실 굉장히 싼 건데 6개월에서 한 1년에 한 번만 먹어도 그게 내 몸에 있는 기생충을 없애잖아요. 근데 그게 네. 부작용이 거의 없대요. 몇 년이 지나도. 근데 그걸 못 먹게 하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기생충약을 줘서 먹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주잖아요. 왜 안 줘요? 네. 싸니 싸니까, 맞아. 싸니까, 효과가 좋은데 싸니까 돈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안 주는 거래요. 그런 것들을 이제 찍는 유튜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진짜 논문까지도 이렇게 다 캡처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계속 복용을 시켰는데 20년이 돼도 부작용이 없는데 약은 먹으면 금방 부작용이 있는 것들은 그렇게 계속 약은 1000배 이익이 있어요. 근데 해충약은요, 1000배 이익을 아니고요. 정말 싼 값으로 그거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부작용이 없잖아요. 근데도 저는 약이기 때문에 먹으라고 말은 못하지만, 예, 저는 한때는 우리 애들들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해충약은 꼭 제가 챙겨서 먹게 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런 것도 또 따지고 먹여요. 왜냐면 부작용이 여태 없다고 하니까 다른 거 먹는 것보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걔네들 챙겨주지 못하기 때문에 해충약은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 저는 저희 아들을 보고 먹으라고 해요. 예, 저도 가지고 오늘은 있어요. 일단 이거를 먹고요. 네. 괜찮아지면 안 먹으려고 너무 심하면 먹으려고 준비는 해놨어요. 네, 드셔도 괜찮아요. 그 해충약은 네. 좋다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먹으려고요. 한번 드셔보세요. 장독하면서 속에 제가 지금 50년 넘도록 학교 다닐 때 먹고서는 안 먹었거든요. 그게 이제 뱃속에 많았었나 봐요. 근데 저 사실 되게 몰랐는데 많아요, 일반 사람들. 네, 일반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장기통 먹는데 뭔가가 이렇게 지렁이 같은 거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거든요. 내가 화장실 갈 때 내 변 별로 잘 안 보잖아요. 근데 네. 이제 가끔 호기심 있는 분들은 보면은요, 그런 것들이 나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강력하게 죽이는 거는, 근데 옛날에 해충약은요, 네. 먹으면 반을 마비를 시켜가지고 걔가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밑으로 밀려 나오게 만들었대요. 그 약 자체가. 근데 지금의 해충약은 녹인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먹어야 되겠다는 경각심이 생겨. 왜냐면 그 내 눈으로 그 해충들이 나오는 게 보이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약장사들, 애기들 상대로 이렇게 먹여가지고 바로 나온 거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은 그게 해충약 자체가 그거를 해충을 녹여서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게 나오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심각성을 모르는 거야.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해충이 있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변을 볼 때 3분의 2는요. 그게 뭐냐면 그 미생물, 충이라 그러잖아요. 그 변을 보는 거에 3분의 2가 3분의 1은 응가인데 3분의 2는요. 그런 해충이라든가 미생물이라든가 이게 두 개를 차지한대요. 하나는 응가고. 네. 그거는 전문가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만 해충약을 옛날에 먹을 때 보였기 때문에 내가 맨날 먹어야 되는구나 이런 게 나오는구나 했지만 지금은 그게 이제 녹아서 나오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니까 약간 좀 경각심이나 이런 게 막 두려움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몸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뭐 이제 이슬만 먹고 산 것처럼 깨끗한 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요 우리 몸은 다 그런 게 있거든요. 네. 아, 이거